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아침은 코비드-19 환자 오면 도대체 병원에서 뭘 해주시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저희 병동을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저희 병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저희 병동에 입원하시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십니다. 먼저 트리아지 널스가 응급실에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의 어세스먼트가 있은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어느 병동으로 갈지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본 치료를 응급실에서 한 후 병실이 오픈되면 저희 병동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코비드 환자들 봤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처방하는 거와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혈액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제공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코비드-19 사이토카인 폭풍이 확인되면 스테로이드를 투여합니다. 최근 감염이 확인되면 스테로이드와 함께 렘데시비어를 투여하는 게 최근의 처방전입니다. 그러면 코비드-19 환자에게 무슨 약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고 널스인 제가 약을 처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대답은 no입니다. 그런데 널스 프랙티셔너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프리스크립션 라이센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상비약 같이 간단한 거는 의사의 동의하에 간호사들이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오다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소 같은 거는 우리들이 필요에 따라서 올리고 내릴 수도 있지만 산소도 약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산소는 단일 전자 분자를 제거해서 free radical을 생성한대요. free radical은 중요한 DNA 및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분자와 쉽게 반응해서 세포 손상이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가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소를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병동에 오시는 분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 손상이 벌써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산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전신 기능을 마비시켜요. 특히 뇌, 심장, 신장 같은 장기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확인되면 스테로이드가 사용되어집니다. 그거는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표준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덱사메타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고된 부작용이 있어요. 고혈당, 2차 감염, 정신적 영향, 무혈성 괴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는데 왜 굳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되나요?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통해서 면역 체계가 자체 세포를 공격합니다. 내가 나를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로 막아주지 않으면 기능이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바이러스가 왕성한 체내는 단일 스테로이드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빨리 제거하면 되지 않나요? 저희들도 그런 약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1년 동안 사용했던 엔타이바이럴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용했던 것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알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산소를 사용하시는 저희 환자분들께서는 호흡곤란 및 약물 삼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 병동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효능을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것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플러스 아지트로마이신 항생제였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미국 전염병 학회에서 Infectious Disease Society of America에서 아직도 recommend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는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은 렘데시비어입니다. 렘데시비어는 새로운 약이기 때문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찾아봤습니다. 처음 투약 후 15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렘데시비어 6.7, 플라시보 11.9, 그다음에 29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렘데시비어 11.4, 플라시보 15.2, 부작용도 또한 리포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전염병학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 리스트입니다. 1, 2, 3번은 recommend against use고요. 4번하고 9번하고는 지금 현재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3번 약물을 보세요. 로피나비얼,
그다음에 리토나비R 이거는 같이 사용하는 걸로 recommend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FDA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염병 학회에 따르면 렘데시비어보다 더 강력하게 로피나비R, 리토나비R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확연히 다르게 볼 수 있죠. 근데 아직은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은 제가 이 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확실한데 왜 꼭 Emergency Use Authorization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모든 의료진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의료소송 아니면 reimbursement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CICP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ountermeasures Injury Compensation Program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CICP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프로텍션이 되지 않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료 분야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환자의 전염병 부분에서는 전염병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폐 부분에 대해서는 폐 전문의가, 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심장 전문의가 나눠서 약을 처방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간호사들입니다. 일부 코비드 환자는 신체 내의 광범위한 염증으로 인해서 혈전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체가 감염으로 인해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다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가 출혈이 있는 것처럼 반응하여 혈전이 생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전은 동맥, 정맥, 심장의 혈전이 심장마비, 뇌졸중 아니면은 혈관 막힘으로 유발돼서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항응고제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을 경우 출혈이 생기고 너무 적을 경우는 또 혈전이 또 생깁니다. internal bleeding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멈추는 약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한 가지 증상이 치료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하고 다음 증상이 끝없이 나타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증 코비드 환자의 증상은 축적하기에 충분히 유사한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환자 증상 치료를 위해 의사들의 처방을 보면은 보통 숨쉬기 어려운 경우엔 산소, 사이토카인 증상엔 스테로이드, 나와 바이러스를 낮추기 위한 렘데시비를 같이 사용하고 혈전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 열을 낮추기 위해 타이레놀, 페르멘, 항생제 이렇게 되게 스탠더드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되게 쉽게 보이죠? 하지만 사람의 증상은 한 번에 하나씩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악화는 종종 빠른 대응이 필요한 여러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증상인데 왜 누구는 빨리 퇴원하고 누구는 회복이 느려지고 그런가요? 그 부분은 환자의 면역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환자가 바이러스 에 어떻게 면역 능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있었습니다. 그럼 백신은 어떤가요? 백신의 효능은 백신의 부작용보다 크다고 CDC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접종을 했는데 1회 접종은 50% 정도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2차 접종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들로부터 코비드-19에 걸릴 위험한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감행하는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언제 끝날까요?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